여기 팔 때마다 적자를 보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사업을 계속 더 크게 벌리는데요. 돈을 계속해서 잃는데도 묻고 더블로 가는 기업, 바로 쿠팡입니다. 오늘은 쿠팡이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은 명실상부 대기업입니다. 무려 38,000명을 고용했고 이 규모는 국내의 4위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시국에도 무려 1만 명을 신규 채용했죠. 매출도 어마무시합니다. 2019년 기준 매출이 무려 7조 1,531억. 그런데도 쿠팡은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도 어마무시한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났고 2018년에는 무려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돈 못 버는 기업에게 손정희 회장은 왜 3조나 투자했을까요? 적자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나쁜 적자가 있는 반면에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는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보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수천억을 투자해 서울을 넘어 전국에 168개의 로켓 배송센터를 만들고 또 1만 명에 달하는 쿠팡 친구를 직접 고용해서 차별화된 배송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의 플라이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죠. 압도적으로 빠른 배송은 더 많은 소비자를 불러오고 더 많은 소비자는 더 많은 셀러를 불러오고 셀러는 다시금 더 많은 소비자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납니다. 고객 한 명을 데려오고 제품을 파는 데 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아지게 되죠. 성장의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가장 잘 만든 게 아마존인데요. 쿠팡은 아마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아니 근데 한국의 시장이 미국만큼 큰 것도 아닌데 아마존 따라가서 괜찮을까요? 사실 한국의 온라인 쇼핑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 기준 134조 원이었고 2022년까지 무려 200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도 규모가 상당하죠.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이마트, 11번가, 네이버, 옥션, G마켓 등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압도적인 1등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큰 돈이 되겠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쿠팡은 한국의 이커머스를 휘어잡을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로켓 배송 경험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오고 한 개만 주문해도 도착하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쿠팡 덕에 좋은 게 아니라 쿠팡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죠. 그런데 쿠팡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만 보지 않겠죠. 어디를 볼까요? 쿠팡은 동남아 OTT 서비스 훅을 인수합니다. 훅은 싱가폴텔레콤, 미국의 워너브라더스, 소니픽처스가 합작한 OTT 서비스인데요. 넷플릭스에 밀려서 파산 신청을 했고 쿠팡이 옳다쿠나 하면서 인수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컨텐츠 사업자들은 해외 OTT에 컨텐츠를 판매해왔죠. 하지만 이렇게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가 해외 OTT 서비스를 인수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해외 진출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는데요. 이 훅의 인수가 동남아 진출을 위한 발판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사실 물류 서비스로 해외에 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천억 원의 물류 서비스에도 투자를 해야 하고 현지 법도 통과해야 되고 무엇보다 현지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현지화도 해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로 먼저 진출하고 여기서 쌓은 브랜드 자산을 통해 쿠팡 서비스 전체가 진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쿠팡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 제품의 배송비가 무료라거나 한국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요? 물론 아직 상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쿠팡이 압도적인 기세로 최고의 커머스 플랫폼이 되는 건 명백한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비장의 한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PB 상품입니다. 현재 쿠팡은 자체 PB 브랜드 곰곰3사 코멧을 운영 중인데요. 아마 쿠팡의 사용자들은 한 번쯤은 사보셨을 것 같아요. 생수, 빵, 휴지, 탄산수까지 각종 생필품들이 쿠팡의 라벨을 달아 팔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의류와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SPC 삼림, 광동제약 등 유수의 제조업들이 쿠팡 단독 제품을 출시하는 등 일상용품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이 가능한 이유는 쿠팡의 물류뿐만 아니라 쿠팡이 가진 데이터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조사들은 자체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직접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어떤 제품이 어떤 타겟에게 많이 팔리는지, 무엇이 트렌드인지 가장 빨리 알아내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가장 높은 품질의 데이터인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쿠팡은 이 데이터 자산을 믿고 계속 투자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쿠팡은 매출보다 비용이 높은 데스밸리를 지나고 있지만 이 끝에는 새로운 경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쿠팡에게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스마트 스토어를 우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쿠팡이 자사의 PB 제품 혹은 협업한 제품을 우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쿠팡에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포털의 책임과 중립성만을 요구해왔는데 만약 이커머스 플랫폼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한다면 그만큼 중립성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자만 보던 상인에서 마켓의 넘버원, 아니 올리원이 되고 싶어하는 쿠팡의 야심 뒤에는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큰 이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만큼 책임도 커지고 있는 기업, 쿠팡입니다.